2025학년도 공군사관학교 제77기입니다. 전형 내용 모집 공고가 났습니다. 확정이 돼서 발표했는데 아무튼 올해 내세운 슬로건이 교훈은 변함이 없고요. 공사가 하늘보다 높은 도약, 우주로의 원대한 꿈. 이제 우주가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했습니다. 물론 작년도에도 이제 새로운 신설 전형으로 우주 신기술 전형이 4%로 비조정 분야로 이제 일종의 선발했듯이 올해도 이제 변동했습니다만은, 자, 모집 공고를 보니까 변동 사항이 거의 없어요. 맞습니다. 99% 변동이 없는데, 다만 그 신체 조건에서 그 안과, 굴절률 그 조건을 뭐 예년에 비해서 많이 완화했던. 왜 그러냐면 1차 성적도 좋고 가등령인 친구들이 신검 제일 먼저 딱 가가지고 굴절률 때문에 그 기준에 못 미쳐서 낭만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요즘 또 이제 뭐랄까 전투기 기종도 그렇고 모든 그 항공기들이 IT 기반의 어떤 그 뭐랄까 초성능이다 보니까 옛날처럼 뭐 계기비야 육안으로 비행을 하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 많이 완화하지 않았는가, 우수 인력 같은 걸 놓치지 않으려고. 자, 등등. 또 하나는 이제 문제는 이제 1차 합격 배수가 있는데 1차 합격자를 무조건 그 확정하는 게 아니고 1차 발표한 다음에 개인별로 성적을 확정을 해가지고 합격자 발표 전에 지원 의사를 확실히 밝히고 그래야만 합격자에 이제 들게끔 하는 두 가지가 크게 이제 올해 변동상이 되더라고요. 네. 근데 다만 나머지 선발 기준은 변동했습니다. 자, 스카이시 교육 대치동 본원. 자, 노한기 교육원장입니다. 저는 국어지도합니다. 자, 우리 연구소장.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화윤입니다. 네, 교육팀장님. 네. 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3등 사관학교 중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공사가 아마 이번에 가장 경쟁률이 치열할 것이라고 네. 생각하는데요. 네.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작년에 우주항공청이 법적으로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남 사천에 우주항공청이 들어섰어요. 그러니까 공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파일럿이 되거나 공군에 가는 것도 있지만 추후에 여기도 나와 있지만 우주로의 원대한 꿈을 향해 가는 인적 풀에 기반이 된다. 그래서 아마 공사 올해 많이 높아질 겁니다. 특히 공사를 준비하는 학생들 많이 준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경쟁률도 높아지고 그러면 커트도 올라갈 네, 텐데.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1차 합격자를 최종 결정함에 있어가지고 예년에 비해서 허수로 없애기 위해서. 그렇죠. 자, 또 하나는 이제 아무래도 공사는 그 남학생의 경우 이과 티어가 70%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참 묘한 게 이제 의대 정원이 이번에 올해 2,000명으로 증원을 해가지고 뭐 물론 이제 지방에 있는 의대 27군데에 80% 배정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서울권 8군데 의대는 배정을 못했고 못했죠. 경기권 5군데에다 일단 20% 할당을 했는데, 자, 이과생들 성적이 좋으면 의대 정원 늘렸으니까 의대 생각 살짝 해보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사관학교도 의대 지원자들이 사관학교 지원도 같이 양다리 걸쳐서 지원해놓고 쏙 빠져버리면 이게 뭔가 행정적인 로스가 심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그 1차 합격자 선정을 함에 있어서도 허수를 빼기 위해서 아마 그런 특단의 조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건 입시 전반에서 이과 같은 경우는 문과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의대 정원의 2,000명 증원이라는 게 굉장히 큰 변수 아니겠습니까? 금년도 입시.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공사 지금 우리 교육팀장님 말씀대로 공사 지원의 로망이 엄청나게 외연이 넓어졌기 때문에 많이 넓어졌습니다. 네. 또 하나 공사에서는 이제 지금 뭐랄까 소형 우주 동아리가 있어가지고 뭐 인공위성도 소형으로 해가지고 써 올리고 막 그런 그 동아리 활동도 굉장히 활성되고 있는데, 육군사관학교는 최근에 이제 일반 대학교하고도 학점 교환도 하고 굉장히 좀 사관학교도 이제 변화의 모습을 자꾸 취하더라고요. 자, 그런 점에서 민간 대학 이상으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우리 저 교육팀장님도 기회 되면은 공사 지원 한번 해보고 싶죠. 나이가 괜찮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나이 분분한다면 아니 뭐 우크라이나 뭐 저 뭐랄까 정규군도 이제 예비군이지만 50대도 뭐 전쟁에 참전하잖아요. 저는 만약에 저를 공사에 입학을 시켜준다면 저는 우주 항공 산업의 일원이 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사관학교 간다 그러면 1차적으로는 군인인데요. 사실 1차적인 거를 떠나서 이제는 우주 시대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간에 나올 수도 있잖아요. 장교가 돼서 뭐 소령돼서 나올 수도 있고 대령돼서 나왔을 때도 엄청난 일자리가 많다. 특히 공사는 그거 꼭 염두에 두시면 공사에 대한 매력이 특히 올해부터 더 커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네.
자, 우리 뭐 교육팀장 영어를 총괄하시는데, 네. 어쨌든 근데 문제는 7월 27일 날 네. 보는 사관학교 네 군데 네. 공동 출제 바로 국영수. 네. 일단은 뭐 일정한 1차 합격자 배수에 안 되면 너싱 소용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일단은 OT 영상 강의는 네. 금년도 공사가 확정 공지한 그런 모집 요강에 근거해서 일단 1차 그 합격이었던 그 뭐랄까 프레임 전략 뭐 거창한 건 아닙니다. 뭐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했던 내신 베이스도 있지만 수능의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다만 수능과는 결이 다른 1차 시험을 어떤 식으로 극복을 해서 뛰어넘 점핑을 할 건지 그 다음에 1차 합격자 배수 들어갈 건지를 좀 가이드 해주는 거니까 뭐 짧은 영상이니까 아무튼 끝까지 보시고 아마 좋은 팁을 얻기 바랍니다. 자, 우리 스카이프 교육은 경사관 전문 아카데미로서 대치동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교육을 해서 최고의 합격 결과를 지금까지 가져왔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주인공이기 때문에 77기 우리 고3들, 재수생들, N수생들 지금도 가열차게 대치동 본원과 직영학원 서초 방배원에서 1차 학습 가열차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7월 27일 날 시험을 해서 D-Day는 이미 정해졌죠. 그 이후에 이제 1차 이후에 합격하고 2차 면접 우리 스카이 진학교육 면접 컨설팅 전문 캠퍼스에서 우리 예비역 어때 앞에서 봤던 우리 예비역 공군대령이 바로 어때 공사 나오셨죠. 이분이 공사 지원자들을 어때 면접 책임지고 6월 14일부터 원서낼 때 지원 동서 있죠. 워딩하는 거 다 책임져 줍니다. 이분이 여러분들 있죠. 공사 지원자들의 그야말로 멘토라고 생각하시고 저희는 일단은 필기시험 1차 시험 완벽하게 준비하는데 큰 어때요? 자, 목표식 가지고 지금까지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자, 팁을 드릴 테니까 끝까지 보세요 한번. 자, 올해 말이죠. 공사 대표적으로 합격했던 우리 수험생들 지금 생도생활 1학년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중간중간에 통화도 자주 하고 지금 최근에 동향에 대해서도 좀 간혹 궁금한 것도 물어보는데 그 한참 뭐 고생 많을 때죠. 뭐 신입생들 입학하면 1학년 1학기 때까지는 뭐 완전히 밑바닥 생활 해야 되니까 좀 시부모가 많기 때문에 군인이죠. 군인. 네, 그런 군대 때문에 생활이죠. 네. 그렇지만 힘들기 때문에 뭐 좀 그렇게 사관학교도 10% 내외는 항상 이탈률이 있더라고요. 어디나 마찬가지겠죠. 서울대 의대 다녀도 어때요? 남들이 봐서는 왜 휴학을 하려고 그러냐, 왜 자퇴하려고 그러냐? 서울대 의대도 자퇴생이 나와요. 유튜브에 그 나왔지 않습니까? 예, 연대 의대 다니는데 지금 조선대 뭐 수학과 들어가신 분도 있고 그러잖아요. 자기 적성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헛수로 남이 하니까 어때요? 지원하지 마시고 괜히 여러분들 있죠. 사관학교 국방부 소관로 국방부 예산으로 모든 게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입학을 하면 생도생활도 모든 게 어때요? 국민의 세금으로 국방부 예산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헛수로 괜히 공사 입교했다가 나올 거면은 괜히 행정 낭비고 안 그렇습니까? 국민의 세금 소진되는 건데 그러지 마시고 진정성을 가지고 지원하려면 진성 마인드를 하세요. 그죠? 공군사관학교나 그 다음에 기타 여타 사관학교 여기 근무하시는 교수님들 그 다음에 학교장님 그 다음에 상대대장님 훈육관님들 또는 관련된 여러 전문 분야에 어때요? 일종의 바로 종사하는 분들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해서 어때 헌신을 다 하는데 입교했다가 한 달 두 달 지나서 계속 하는 나는 연고대 갈래 그런 논조로 해서 그러지 마시고 진성 마인드를 가지고 임해라 그런 얘기를 강조드립니다. 역시 이런 친구를 봐도 어때요? 진성 마인드가 있는 친구들이 합격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냥 괜히 걸쳐서 얼치기로 그죠? 특히 이제 말이죠 인문계 외고생들 보면 어설프게 말이죠 괜히 한번 뭐랄까 과시욕으로 다 지원했다 나중에 쏙 빠지는 그런 사람도 의외로 좀 있습니다 보니까 혹시라도 그런 점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합격자들은 역시 어때요? 국립현충원이라도 가서 한번 참배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가면 지원하라 그런 얘기죠. 물론 2차가 안 되면 아무 소용없지만 저희가 말이죠 2차 면접 때는 우리 예비역 공군들이 최관석 공사 오래 계셨죠. 공사랑 32기 출신인데 이분이 중심돼서 현충원도 참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죠 해군사관학교 수험생들은 저기 평택에 천안함도 가서 이제 관람하고 오고 다 그렇습니다만은 용산의 전쟁기념관도 쫙 방문 한번 해봐야 됩니다. 자, 이 수험생들 전부 다 거쳐서 신입생도가 된 거예요. 자, 일단 우리 예비 공군대령이 여러분들 지원 동기서 낼 때부터 해서 면접까지 책임진 게 참고하시고요. 자, 일단 우리 교육팀장님은 어찌됐든 영어 총괄, 저는 국어 총괄입니다만은 또 수학 총괄 우리 이원주 수학팀장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77기 모집 요강 중에서 일단 첫 번째 타이틀이 뭐죠? 공중근무자, 신체검사, 굴절률 기준을 안 하다. 우리가 일단 좀 의학적인 전문가가 있잖아요. 속된 말로 우리가 이제 운전할 때 백밀러 보잖아요. 백밀러 보면 약간 굴절이 좀 제대로 안 느껴질 경우도 있죠. 그런 마찬가지거든요.
저 일종의 바로 비행도 있죠. 우리가 뭐랄까 블랙 이글스가 특수병이랄까 선해비행 하다 보면 어떻게 하늘인지 바다인지 그죠? 이 구분이 안 될 수가 있죠. 굴절류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가끔 보면 조종사들의 어떤 그 조종 미스로 해가지고 비행기가 추락을 했다. 전투기가 가끔 그런 경우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때요? 자, 새가 엔진에 빨려 들어가가지고 어때요? 전투기가 비행기가 공중 일종의 폭파해서 이런 경우도 있고. 제 친구 중에 한 분이 3사 출신이 있어요. 네네. 그분이 이제 3사 나오셔가지고 네네. 육군의 헬기 조종사로 가셔가지고 소령으로 이제 태어가신 분이 있는데 네.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가장 위험할 때가 맑은 날 바다 위를 날 때래.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바다가 파란색이고 하늘이 파란색이기 때문에 실제로 바다와 하늘에 구분을 못해서 실제 바다에서 이렇게 헬기 같은 경우 전복하는 사고가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생명, 세계학,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굴절률. 그런 거기 때문에 일단 비행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바로 엄청나게 많은 안과 쪽에. 그래서 오히려 굴절률이 약간, 그죠? 말 그대로 업주라면 굴절 교정줄 조건부 합격 기준 변경 플러스 3.00 디옵터 또는 마이너스 6.50 디옵터 이하. 이런 식으로 좀 완화했다 그 얘기입니다. 완화. 참고로 보시면 되고. 자, 의학적인 거는 여러분들 이거 참고로 뭐 다 관심 가지고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1차 시험 성적 확인 후 2차 응시를 하는데 8월 2일 날 성적 발표를 하면 8월 1일부터 5일까지 개인별로 성적 확인 후 1차 시험 얘기입니다. 1차 시험 7월 27일에 보고 나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1차 시험 성적 발표 어때요? 여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일단 자기 성적 확인할 기회도 없어요. 그죠? 확인한 다음에 지원 확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지원하겠습니다. 네네. 다만 지원 확정 인원 중에서 8월 9일 날 합격자 발표예요. 일단은 남학생들의 경우 이과 70%, 문과 40%입니다. 그 다음에 1차 합격자 중에서 추가 합격 기회를 2번 주잖아요. 왜 그러냐면 배수가 안 되게 되면 2차 전형을 하기 힘드니까.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탈자가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공군사관학교 2번의 추가 합격 기회를 주죠. 1차에서. 그러니까 초초합이 8월 9일은 커트라인이 높을 수가 있죠. 당연하죠. 무대 가래도 끼어있고, 그죠? 근데 이제 어떻게 애들이 2차 응시를 안 해버려요. 그러면 또 로스가 생겨. 그렇기 때문에 2번의 추가 합격 기회가 있기 때문에 8월 26일, 23일, 그죠? 네. 이때 이제 AI 면접을 미리 좀 해야 됩니다. 1차 합격하고 나서, 참고로. 그러면 2차 서류 내면서, 그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어때요? 일단은 1차 추가 합격이 되면 커트가 많이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일단 학교장 추천받으면 나중에 1차 합격자의 경우는 어때요? 1차 합격 성적 합산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 합격의 경우로 가지고도 얼마나 합격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단 말이에요? 상당히 높죠. 예. 왜냐하면 중간에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특히 올해는 의대를 많이 뽑기 때문에 그런 좀 헛수들이 좀 있을 겁니다. 최대한 그 헛수를 좀 방지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또 공사에서 그래도 그나마 그나마 압축적인 장치를 만든 건데 성적 확인하고 너 공사에 1차 배수에 들어갈래 말래, 그죠? 의지를 표명해라. 이게 이제 올해 변화가 이제 큰 거죠, 이게.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의대 가려고 맘먹은 친구들은 양심이 꺼리기도 하고, 그지? 괜히 그 공사 나 때문에 한 사람 이거 희생시키지 말자. 양심적인 친구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응급해가지고, 그죠? 나는 공사 갈래 해놓고 나서 나중에 딴 생각하는 친구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런 거는 만들지 말자. 그런 얘기. 혹시라도. 허수 지원자 중에 혹시 이 영상 보면 그 점은 서로 다른 동료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같은 청춘을 위해서, 그죠? 진정한, 어때요? 창공의면이 되고 싶어 하는 파일럿 꿈을 가진 친구를 위해서 여러분 양보합시다. 진정성 있게. 그 다음에 이제 그래야만 2차 시험에 이제 전형에 응시를 할 수가 있는 거니 참고로 두 가지 혼자는 되고. 자, 235명 선발은 그대로입니다. 아까 이대로 남학생의 경우는 이과가 70%, 문과가 30%입니다. 여학생의 경우는 어때요? 일단 문과가 45, 이과가 55%인데 이나저나 공군이 기술군이죠. 네, 그렇죠. 남학생도 여학생도 어때요? 이제 이과 티어가 많을 수밖에 없죠. 당연한 거죠. 자, 그런데 거기 보니까 1차 시험 선발 배수가 남학생의 경우 인문은 몇 배수죠? 제일 밑에 있습니다. 문과는 4배수. 4배수. 이과는 6배수. 6배수. 여기에 들어가야 2차 응시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최초합인데 이 4배수가 안 되고 2차에서 2배수가 안 나왔어. 그죠? 그럼 어때요? 그 추가 합격 기회를 2번 갖는 거예요. 그렇죠. 이과는 보니까 계속 엄청 높다 보니까. 많이 문과보다. 그리고 이제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남학생에 비해서 배수가 더 높으니까 특히 여학생들 좀 지원 많이 하십시오. 여학생 인문계가 8배수, 문과, 이과가 10배수기 때문에 10배수니까. 그만큼 어때요? 1차가 합격이 되면 여기 나온 것처럼 학교장 추천하는 게 5명이잖아요. 학추를 받으면 어때요? 1차 성적이 합산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학교장 추천 받으면 그러니까 되는 거라는 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학추는 정원의 30%. 작년에 신설됐죠.
여기에 이제 체력 검정이 150이고 1차 합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2차 면접까지 다 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다 성적 숫자를 합쳐놓고 학추 받은 애들 먼저 30% 픽스를 한단 말이야. 근데 면접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650점. 저는 이 동영상을 보는 우리 학생들 중에서 특히 여학생들이 좀 지원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제가 아까 우주항공청 이야기도 했듯이 여러분들이 그 공군사관학교에 들어갔을 때 단순하게 파일럿이 된다, 뭐 군인이 된다 이 차원을 넘어서서 나중에 그 이후에 진출할 수 있는 여력이 너무 많아요. 향후적으로 항공산업이 지금 현재 반도체 산업 못지않게 앞으로 발전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지금이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미래에 의대 가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정말 더 나을 수가 있어요. 예, 예. 20년 후를 보면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여학생들 지원 많이 하십시오. 예, 네. 예. 미래가 열려 있어요. 특히 공사 회사보다 어디가? 네. 육사 회사보다 어디가? 공사가요. 일단 한 학교에 5명 추천을 받을 수 있죠. 추천도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1차 그 원서가 6월 14일부터 24일까지 사관학교 공동적이에요. 7월 27일 2차 시험인데 그 다음에 25일부터 이제 7월 1일까지가 학교장 추천을 학교에서 해주잖아요. 학교장 추천은 기준이 따로 없어요. 맞습니다. 국가간에 추천하고 포명이 방정한 사람을 추천할 수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몇 등급 이상 없어요. 네, 네. 다만 5명 이상 되면 학교에서 결정하는 거니까 그렇죠. 내신 따실 수 있고 뭐 등도 할 수 있죠. 졸업생 제가 합쳐가지고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체력 검정은 세 종목 그대로입니다. 작년처럼. 육사가 5종목으로 변동했는데 해사 공사는 현재 세 종목 똑같이 작년과 같아요. 현재. 근데 학교장 추천은 정원의 30%인데 어찌됐든 1차 성적이 합산이 안 되기 때문에 면접으로 얼마 뒤집을 수 있죠. 그렇죠. 추가 합격이 되더라도 꽤 많이 합격을 합치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학주를 받으면 어때? 1차 성적이 합산이 안 되니까 매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꼴찌로 합격을 해도, 그죠? 그렇죠. 블라인드가 되니까. 그렇죠. 다만 이제 30%의 학주에 안 들어가면 일반 전형으로 40%로 이원이 되는 장점이 있죠. 그때 1차 성적이 300점 합산이 되기 때문에 1차는 잘 봐야죠. 학주 전형으로 30% 나한테 옵션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전형까지 넘어갈 거 생각하면 일단은 1차를 잘 봐야 됩니다. 쫙 그냥 땡겨놔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어때요? 80%가 우선 선발인데 특별 전형까지 10%까지 합쳐서요. 종합 선발이 20%인데 수능이 400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절대로 크죠. 그렇죠. 아무리 봐도 2차에서 면접이 워낙 위력적으로 숫자가 크기 때문에 1차 된 다음에는 면접 준비 잘 해야 되고 체력 검정 세 종목 다 준비 다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막 체력 때문에 이제 알통 키우지 마세요. 그렇죠? 1차에 올인, 1차 안 되면 끝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작년 동안 큰 차이가 없지만 앞에서 강조했던 거 있죠? 일단은 1차 합격자 결정을 이렇게 한다는 거. 그 다음에 합격 지원자의 바로 지원 어떤 로망을, 의지를 확인하고 1차 합격자 배수 들어간다는 걸 강조드리고, 아무튼 여러분들 1차는 이나저나 숫자가 높아야 나중에 덕을 본다. 2차의 기준은 뭐 작년하고 똑같아요. 별거 없습니다. 그죠? 다만 이제 AI 면접을 1차 발표되고 난 다음에 일부 하고요. 해군사관학교만 이제 AI 면접 20% 반영하는데 공사는 올해도 AI 면접은 그냥 형식적으로 나중에 본 면접할 때 참조사항 한다 했으니까 2차에 관련된 건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근데 원서 접수가 6월 14일부터 24일까지고 4개 상은 공동입니다. 7월 27일 1차 시험 보죠. 같은 날 시험 보니까 복수전이 안 되고 공동 출제입니다. 그 다음에 국어는 뭐 당연히 문학 독서 30문제 50분이고 영어는 당연히 듣기 빠지고 30문제 50분이고. 그렇습니다. 일단 영어 확인해 보고 거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8월 2일 또 우리가 성적 확인하고 본인들이 지원 요청 의지를 밝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배수로 일단 8월 9일날 초기 합격하고 최초 합격자. 그 다음에 2차 등록을 하면서 8월 16일날 최초 1차. 그 다음에 8월 23일날 어때요? 2차 추가 합격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차 시험을 본 다음에 조별로 8월 26일 때 1박 2일로 보죠. 그 다음에 이제 11월 18일 날 우선 합격자 발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종합선발은 수능까지 들어가기 12월 13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일단은 나중에 종합선발이 돼도 추가 합격자가 또 생깁니다. 그건 추후에 이제 말씀드리고 하고요. 자, 일단 지원 동기서를 입력을 해야죠. 항목 2개입니다. 6월 14일부터 24일 날까지 원서 접수할 때 이건 옵션입니다. 지원 동기서 입력이 안 되면 수험표를 안 주기 때문에요. 이때 이제 여러분들 2개 항목에 대해 신중하게 잘 써야 돼요. 왜냐면 나중에 1차는 면접할 땐 요게 이제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학교별 추천은 아까 2월 25일, 7월 2일까지 5명, 시험일이 7월 27일입니다. 성적 확인, 합격 발표,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 이런 일정이 있고, AI 면접은 이제 8월 9일부터 8월 22일까지, 어때요? 2차 그 서류 낼 때, 그때 AI 면접 같이 하면 되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쭉 하는 진행이 되는데, 지원 동기서는 어찌됐든 2차 시험 자료이기 때문에 원서 낼 때 입력을 잘 해야 된다는 걸 거듭 강조드립니다.
자, 이거 뭐 일반전형, 특별전형 아까 이쪽 선발 관련된 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종합선발은 정원의 20%니까. 자, 그렇게 하시고, 자, 누구나도 학교장 추천을 받고 싶겠죠. 네. 그렇지만 선생님이 만약 학교 선생님이면은 5명인데 7명이 만약에 자, 공사 지원, 육해공이 따로 5명씩이라면 좀 국가에서 4명인데, 만약에 저 선생님이 좀 추천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학교 선생님이라면은 7명이라고 2명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어떤 거 기준하겠어요? 우리 원장님께서 좋은 예.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교장이나 만약에 그 결정하는 선생님이라면 성적보다 저는 국가관을 뽑겠어요. 그 다음에 성적이겠죠. 그 국가관은 물론 정량적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3년 동안 지켜보면 저 아이의 태도를 알잖아요. 왜냐하면 군인은 국가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국가관, 2차적으로는 당연 내신. 저 개인 생각입니다만. 네. 네. 그리고 바로 6월 4일 평가 시험이 있잖아요. 평가 그렇죠. 보고 6월 14일부터 이제 네. 원서 접수하면서 네. 6월 25일부터 추천서가 들어간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6월 4일 평가원 성적은 가채점도 나오고 그쯤 되면은 본 성적이 나오잖아요. 대충 나오죠. 그럼 국영수의 그 실제 원점수 이거 뭐 평가원에 100분위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네. 원점수 가지고 국영수가 몇 점인가 해서 5명, 7명 비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게 가장 네네. 합리적이지 않겠어요? 원장님이 가장 합리적인 네. 거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애국심이 좀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원장님 말씀대로 모의고사를 잘 봐야 돼요. 네.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게 왜냐하면은 다른 소리가 안 나오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이 얘는 국가감이 있어. 그럼 분명히 탈락한 학생이 진정을 넣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 실제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공부가 되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6월 4일 평가원 이 모의 시험이 재수생 고3들 다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3, 4월 달 거는 고3만 보다 보니까 네. 공식 데이터가 없어. 특히 재수생들, N수생들은 네. 6사 평가원 그 숫자가 그렇죠. 여기 사관에 지원하는데 발음이 더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네, 네. 아니 졸업생이야 학교에서 작년에 제가 졸업했습니다 추천했어요 하면은 선생님 봉지일 거 아닙니까? 너 그럼 저 6월 4일 평가원 성적 국영수 어떻게 됐어? 물어보면 그걸로만 검증 안 하겠습니까? 그런 계열성 가지고 많이 추천합시다 보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6월 4일 평가원의 모든 것들이 바로미터가 돼. 맞습니다. 여러분 수시 이제 9월부터 원서 내지만 맞습니다. 수시를 내가 어때요? 어떤 전형의 수시를 생각할 건지 그 나름대로 어때요? 저 입시에 올해 입시에 모든 어때요? 좀 여러분 스스로가 좀 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게 그죠? 6사 평가원 숫자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때까지는 일로 매진해서 여러분 최선 다해서 국영수 거기다 물론 이제 자 6사 평가원 때는 탐구는 큰 의미가 없어요. 일단 국영수 기준으로 그죠? 과탐사탐 탐구는 여러분들 1차 시험 끝나고 나서 그때부터 매몰차게 공부해도 충분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자 일단 1교시 국어를 먼저 봅니다. 공부 10분에서 30분인데 30문제 50분인데 문학 독서만 봅니다. 자 수능처럼 어때요? 수능이 공통문제 34문제죠? 그래서 독서를 보면은 어때요? 자 1번에서 15번까지 독서 그 다음에 16번에 35번까지 문학을 봅니다. 문학은 현대 고전 논문 3은 4개적이잖아요. 그죠? 네 개적이 어때? 문학은 가장 어때요? 난도가 높고 오답률이 높은 주로 감상 기준을 두고 내용을 추론하는 겁니다. 독서의 경우는 어쩔 수가 없죠. 뭐 주로 비판 문제. 자, 그다음 또 하나는 어때요? 자, 어떤 상황을 주고 보기를 주고 응용해서 추론하는 문제 이런 문제입니다만은 그것을 일단 국어는 독서 문학에 유형별로 완벽하게 학습을 해서 일단 작년도 수능 국어 워낙 어려웠으니까 그 연계해서 작년도 수능 기출 연계, 작년도 경찰대문 연계, 작년도 사관 시험은 워낙 쉬웠단 말이에요. 그죠? 국어도 작년도 경찰대 국어도 워낙 쉬웠어. 왜 그러냐면 작년에 킬러 하도 정부에서 그러니까 킬러를 갖다 죽이면서 사관학교 경찰대 문제 출제자들이 좀 쫀 것 같아. 그죠? 그래서 많이 그 난도가 약해졌는데 수능에서 덜컹 너무 어려워지다 보니까 당황을 많이 했죠. 아마 국어도 그래서 작년도에 좀 수능에서 어려웠던 기자가 흐를 것 같고 자 영어도 30문제 50분에 듣기가 빠지죠. 일단 영어 원투락 하는데 30문제 50분에 듣기 없이 영어 어떻게 좀 이렇게 핸들링이 돼야 영어가 표준어로 변하면 굉장히 변수가 크잖아요. 사관 등급제가 아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우리 사관 문제와 수능 문제는 늘 연동되어 있습니다. 네. 동기화되어 있죠. 그래서 2024년도 영어가 대략 한 3.3%로 역대급으로 불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2025학년도 사관도 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문제를 기출을 풀더라도 작년 기출을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재작년 기출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작년 기출보다는 더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를 예측을 하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4개월 남았지 않습니까? 4개월이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4개월에 몰빵하라는 거죠.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사탐이나 과탐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특히 육모 같은 경우에는 사탐이나 과탐 들어가지만 그 기반은 국영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국영수에 올인해라. 그래서 4개월이면 충분하다. 그 다음 시간이 조금 압박감을 받을 겁니다. 왜? 우리가 수능 같은 경우에는 1번부터 17번까지 듣기를 풀면서 쉬운 문제를 동시에 푸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게는 5분에서 적게는 5분에서 많게는 한 7분, 8분 정도의 시간을 세이브를 하더라고요, 대부분. 그러나 그 세이브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빠르게 읽는 연습. 그래서 빠르게 읽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스킵, 건너뛰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스kim, 중요한 정보만 우리가 캐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정보를 캐치하는 방법은 다시 또 네 가지. 첫 번째는 example, 예전을 살펴봐라. 두 번째는 contrast, 대조를 살펴봐라. 세 번째는 restatement, 재진술을 살펴봐라. 네 번째는 general knowledge, 글의 배경을 살펴봐라.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시간을 극복해야 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구체적인 수업을 통해서, 선생님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장에 와서 선생님하고 같이 호흡을 하고 문제를 푼다면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뭐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이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제 등급제가 아니고 9에서 100점씩 그렇죠. 표준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네. 절대적으로 잘 봐야 됩니다. 표준제도 변화 측면에서 영어가 변수가 크다는 거. 당연하죠. 그러니까 수학은 뭐 수능과 똑같습니다. 30분 100분인데 원투에다가 선택이 이제 이과는 주로 미적분, 기하, 그다음에 문과는 확통을 거의 선택을 하죠. 자, 그런 점에서 자, 수능 수학도 작년에 무지 어려웠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금년도 일단 사관 수학 어려울 거로 사료가 됩니다. 자, 그 점 국영수가 어찌됐든 프레임이기 때문에 이 모의 훈련을 지금도 하면서 계속적으로 실전적인 감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수능보다 3.5개월 미리 보기 때문에 강도나 텐션이 굉장히 좀 세게 가야 됩니다. 그걸 우리 전문가들이 아주 그야말로 가열적인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 아시고 참고로 작년도 재작년도 어때요? 공군사관학의 원점수 기준에 자 추정 커트입니다. 제 합격생들 기준으로 한 건데 재작년은 역대급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좀 많이 다운되고 코로나 영향도 있었기 때문에 작년도가 많이 쉬워져서 좀 올라갔죠. 이런 기저가 있기 때문에 그 점 아시고 일단 공사 문과는 어때요? 이과든 간에 300점 기준에서 원점수로 한 225에서 한 235 정도면은 너끈하게 인정이 된다. 참고로 그렇게 그 염두에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한 과목에 약하면 두 개 끌어올리면 되죠. 2강 인력 전략 점수제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7월 27일 1차 시험이 어때요? 총 서울 4군데, 경기 2군데, 강원도 1군데, 충북 등등 제주도까지 해서 총 시험장이 14개 시험장인데 원서 접수할 때 본인이 이제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응? 우리 선생님께서 만약에 공사 올해 시험 본다 1차 시험 보면 어디서 보고 싶습니까? 어디를 시험장을 선택할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동네 가까운 데가 서초구, 서운중 아니면 중경고 둘 중에 하나 봐야 되겠죠.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본인이 일종 가까운 수험생 같은 느낌이 듭니다. 공부 10분부터 이제 시험 보기 때문에요. 그렇게 아까 시험 시간표는 나온 그대로입니다. 국어는 공통과목으로 문학 독서만, 영어는 30문항 듣기 빼고 원투. 이거 공시로 공개한 거니까 수학은 개요별로 공통 플러스 선택이더라고 공통수 원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택은 확통, 기하, 미적인데 미적이 아무래도 어때요? 수능보다 3.5개월 이전 보니까 전 단원이라고 예고하지만은 아무래도 미적이 보니까 좀 난도가 쉽게 빠지는 부분들이 의외로 있더라고요. 수능에 비해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선택 과목이 약해도 있죠. 들이대세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수능보다는 많이 약하더라고요. 선택 과목 자체가. 수원투는 거의 다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점 아시고. 제가 여기서 이제 영어에 대해서 조금 첨언을 드리면 수능을 기준으로 하면은 everyone 고1 때 배우는 거고 영어 1이 고2고 영어 2가 고3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능은 everyone부터 시작해서 고1, 2, 3 전 학년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말 쉬운 문제도 있지만 여기 알다시피 사관 문제는 everyone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고2, 3의 수준에 걸쳐서 나온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수능보다 어렵다라는 걸 벌써 여기 전제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아까 1차 합격자는 어찌됐든 인문계는 남학생 4배수, 자연계는 6배수, 여학생은 인문 8배수, 자연 10배수였다 해서 그 다음에 1차 그 성적 나온 다음에 쭉 하니 1년 합격자 본인이 어때요? 지원 확정을 하고 그 뒤에 합격자 배수로 확정하라고 그 뒤에 추가 합격까지 이제 발표한다. 일정이 쭉 나와 있습니다. 네. 좀 보시고 어찌됐든 2차 등록은 8월 9일부터 8월 14일까지가 최초 합자 그 다음에 1차 합격, 추가 합격, 2차 추가 합격도 추가 그죠? 2차 전형 응시를 해야죠. 자 이렇게 해서 말이죠. 일단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서 2차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차 합격이 안 되면 너싱이잖아요. 꽝 그죠?
집으로 가야 되고 이런 제복이 의미가 없잖아요. 입을 수도 없고, 그죠? 네, 네. 공사 교정도 거닐 수도 없습니다. 네. 1차가 안 되면 끝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분의 꿈을 위해서 공사 생도의 제복을 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때요? 1차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뭐 쓸데없이 경쟁률을 의식하지 올해는 거품이 많이 낄 거예요. 의대 지원 하려는 수험생들 의외로 지원 많이 할 거란 말이죠. 공사 매력이 있다는 거 알거든. 공사는 네. 지원율이 높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가장. 네.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그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2차 그 응시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쭉 거듭얘기입니다만은 자 1차 합격이 되는 그 1년의 과정까지 받고 그 다음에 거듭얘기입니다만 어때요? 1, 2, 3교시 국영수 요 프레임 속에서 리얼하게 시험 시간 몇 분입니까? 200분이잖아요. 그렇지. 일단은 50분, 그 다음에 100분이기 때문에 정확히 200분이란 말이죠. 근데 200분의 이 국영수 1차 시험 속에서 어때요? 여러분의 앞으로 파일럿으로서의 어떤 좀 인생이 그죠? 결정이 되는 그 다음에 굉장히 중차대한 그런 시험 아니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저희가 가열차게 준비해주고 있고 오랫동안 대추동 가장 오래된 그죠? 상원 아카데미에서 스카이프 교육이 대추동 보는 음마사거리 쪽에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하고 있고요. 서쪽 방배원 서울총신대 7호선 이수역 쪽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캠퍼스에서 저도 그렇고 우리 교육팀장도 수학의 전문가들이 가열차게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 저 홈페이지 들어가면 정확한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국영수 있죠. 1차 시험 우리가 2차는 뭐 뻔한 거니까 1차 없이는 말이 될 수 없으니까 1차 다시 한번 마음의 어떤 다짐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다시 예정자들에게 지원자들에게 한번 어디 말씀 한번 해주고 마무리하죠. 자, 여러분들이 준비되어 있고 열심히 한다면 4, 5, 6, 7, 4개월 남았습니다. 4개월이면 충분하다. 예. 4개월이면 충분합니다. 예. 네, 오십시오. 예. 자, 일단 우리 팀장님 말씀대로 일단 뜻이 있는 곳이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사 생도로서 향후에 일단 파일럿의 꿈이 있고 그죠? 자, 그런 뜻이 있고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냐? 바로 스카이프 길이 있습니다. 자, 오십시오. 오시면 분명히 어떤 결과가 있을 겁니다. 오랜 노하우도 있고 경험도 있고 시스템이 있습니다. 감이 어때요? 자, 명불허전이고 그 다음에 어때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다른 아카데미에서 하지 못하는 시스템을 가동을 해왔고 지금도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일단 재수생의 경우는 반수생, N수생의 경우는 어때요? 뭐 재정관에 있고 그죠? 재정관 가면 수능 영어 시수가 적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 영어에 맥을 못 추는 경우가 많아요. 또 하나 국어형 30문제 50분이죠. 사관 형태, 노트북 형태입니다. 노트 형태. 판형도 달라 수능하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일단 4월부터 제가 4월 6일 있죠? 완벽하게 해서 4, 5월 달에 적중 2, 5, 6월 달에 심화 7월 파이널 과정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제 마시고 사관학교 공사 올해 전용 공지된 내용을 기재로 해서 1차 중심으로 안내해드린 거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일단 단단한 마음 먹고 100점 목표가 아니잖아요. 1등급 목표가 아닙니다. 등급 필요 없어요. 아까 이들은 일단 300점 기준에서 225에서 240까지 맞아놓으면 너끈하게 합격한 계열성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점수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기회는 있습니다. 수학이 약해도 영어, 국어 커버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표점으로 변환해서 그런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 일단 자 지원 의지를 가지고 6월 14일부터 원서 내기 전에 결정하시면 저희가 이쪽 혹은 수강생들 지원 통해서 무료로 100% 참석 다 해줍니다. 우리 예비와 공군 대령께서 해주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 준비해 봅시다. 아시겠죠? 자, 다 같이 한번 힘내서 파이팅하고 마칩시다. 다 같이 파이팅! 파이팅! 한 번 더 파이팅! 자, 한 번 더! 경리 한번 해봅시다. 필승! 필승!